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많이 적조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건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가 관련 전망, 관련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계속 지속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곁들여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말씀드렸던 엔디비아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개진해 볼까 하는데, 우선 엔비디아 주가 전망을 개진하기 전에 제가 2월인가요? 그 당시에 테슬라 관련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복귀 아닌 복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테슬라 관련 과거 주가 전망에 대한 복귀 시간을 아주 간단히 가져볼까 합니다. 이후에 테슬라 관련 주가 전망의 자세한 전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테슬라 관련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영상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제 이 복귀하는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폭이 높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흐름의 저희 어떤 전망의 일치를 통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본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효용 가치 측면에서 그다지 가치 있는 시간이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그 영상을 간단히 보신 이후에 한 10분 되나요? 5분 되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전에 올렸던 테슬라 관련 영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복귀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가 이전에 테슬라 관련 그 주가 전망을 게재한 이유는 그 당시 전이었죠. 전기 자동차가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우리나라 심지어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일본도 뒤늦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전기 자동차의 광풍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테슬라의 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전기 관련 그 주식들이 같이 폭락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테슬라 주식을 그 매수하셔서 투자 관련 손실을 많이 보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한 번 정도는 투자 전망에 대한 어떤 방향을 한 번 정도는 잡아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영상을 게재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
2월 정도에 아마 영상을 게재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거나 하락의 어떤 색깔을 띈 상태에서 보합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마 5월 기점에서 반등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아마 5월 기점에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제가 과거에 했던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간단히 복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이 테슬라 월차트 화면입니다. 이것은 그 기본 주가, 수정 주가가 아니라 기본 주가 화면이고요. 지금 보면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한 게 아마 2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업로드 한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지금 2024년 4월 그리고 2024년 5월 기점으로 테슬라 주식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 기점에서 178달러인가요? 178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265까지 올랐으니까 제법 오른 것이 되겠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자, 이거는 아마 테슬라 관련해서 수정 주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수정 주가에서도 마찬가지였네요.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수정 주가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2024년 7월 고점 이후에 테슬라의 급락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손실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즈음에 5월달 이 정도로 추가 보합 하락한다면 5월달 정도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번에서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주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저도 영상을 다시 보기가 귀찮아서 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락한다면 5월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언대로 흐름에 편승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결과가 좋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당시에 하락의 흐름에 있어서 매도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시점 이후에 테슬라 관련주들의 주가 차트 전망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때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현재 지속 상승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지금 저항받을 가격대와 그 시점을 한번 그때는 자세하게 한번 개진해 볼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기 전이니까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최선의 그분들이 귀중한 시간에 대한 효용 가치 측면에서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이 영상이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호기심 내지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잠시 테슬라 관련 설명 복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죠. 다국적 기업이고 기술 회사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고성능 컴퓨터를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APL, 모바일 컴퓨팅, 자동차용, SOC를 설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팹리스 회사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10월 4일 기점으로 나스닥에 US 달러로 124.92에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들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금투세가 계속 이슈화가 되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열풍에 휩싸였었던, 지금 약간 다소곳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AI 관련 어떤 광풍의 가장 큰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열광을 받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8월, 9월 이후에 급격한 하락이 발생했고요. 자연적으로 많은 투자했었던 많으신 분들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바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AI와 관련된 회의론, AI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또는 신중론이 대두가 되면서 약간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었고, 미국 경제의 보이지 않는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어떤 전체의 주가의 흐름이 하락 쪽으로 편승을 하는 분위기였고, 거기에 또 추가로 발생한 것이 엔화 강세가 예측되어져서 발생되어졌었던 단기적인 모양이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분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전체 주식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엔비디아의 개인적인 기업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어야 하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 자체는 말 그대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들일 뿐이죠. 최근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일부 제품의 개발이 중단이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좀 의미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반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 지금 완전히 생산 중이다, 수요가 엄청나다,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은 지속적으로 밝고 엄청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언론, 매스 미디어를 통한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정부에 항상 취약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뉴스라든가 기업 가치만을 바라보면서 개별 주식 매수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지침 또는 나침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 개인적으로는 차트밖에 없다. 차트만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그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고 계신, 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과거에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주가 전망을 개진했던 것처럼
이런 시점에 손실을 입고 계신 많으신 분들에게 엔비디아를 차트를 바탕으로 한 주가 전망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차트 전망은 장기적인 관점의 차트 전망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전망의 차트 전망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초기 투자에 얼마에 투자를 했는데 10년이나 20년 이후에 5년이나 10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저희 영상을 기대하고 접근하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매칭이 안 된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항상 국제 정세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존립 여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장기적인 가치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항상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MS처럼, 애플처럼 과거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회사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사라지거나 명운을 다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진 회사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회사를 모델로 해서 모든 것을 그런 가치 기준에 맞춰서 적응시키려고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창 올랐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금융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업 설명회를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서 나올 때 결과적으로 그때가 차트의 고점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길어야 중기적인 전망이고, 중기적인 전망 중에서도 좀 단기적인 전망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스캘퍼라든가 1, 2일, 3, 4일 투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흐름에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영상에 대해 그 어떤 부분을 피부로 완전히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8월 달의 주요 변곡점이었습니다. 8월 달의 주요 변곡점이었고, 이 8월 달에서 엔비디아의 흐름은 정확하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뚜렷하게 보이는 변곡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2024년 5월 31일도 어느 정도 시세의 변곡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했었는데 추가로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 8월 달 기점으로 해서 변곡의 시기가 돼서 추가로 하락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게 중요한 변곡점이냐라고 저한테 다시 되묻는다면, 그거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떡볶이의 비밀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경험에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라. 예측은 불가능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측이 없이 하는 대응은 의미가 없죠. 예측을 해야 준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불행한 세계 정세, 전쟁, 분쟁과 같은 케이스도 예측이 있으면 준비가 되고 결과도 바람직하지만 예측이 없이 당하면 그냥 피해보는 일 이외에는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저희 전망에 있어서는 예측에 기반을 둔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의 방향성이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흐름에 대한 예측도 개진을 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세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 이후에 2024년 8월 시점 이후에 이게 그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보합을 하게 될지 올라가게 될지 그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하락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요. 아니면 하락을 빙자한 어떤 흐름에 있어서 하락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시세의 변곡이 이루어질 것은 내년 2월 그리고 내년 5월과 내년 2월 요 두 번의 시기가 어떤 시세의 변곡점이 된다. 말 그대로 올라간다면 내려가는 시기가 될 거고 내려간다면 올라가는 시기가 될 거고 뭐 이런 어떤 시세의 변동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월과 5월 이전의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만약 계속 하락한다면 자연히 다음 시세의 변곡점에서 상승 가능성이 더 농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월 차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중요한 주 차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주 차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차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시세를 바라보는데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주 차트 기준으로 2024년 6월 두 번째 주 캔들 기준으로 따지면 요 캔들이 됩니다. 요 캔들이 되는데 요 캔들의 저점 라인이 이 캔들의 저점 라인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 캔들의 저점 라인 117 정도 되나요? 저점이 요 캔들의 저점이 7월 세 번째 주 캔들에서 붕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요 캔들 저점이 매우 중요해서 여기서 지지가 진행이 됐죠. 지지가 진행이 됐지만 이것이 7월달에 붕괴가 되면서 이 캔들이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캔들 지금 아까 그 6월 두 번째 주 요 캔들에 있어서 이제 이 고점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한 차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고점을 보니까 130에서 140 정도 고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130에서 140 정도 안팎의 이 고점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한 차례 추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 라인을 깨고 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여기에서 이 고점 라인을 고점 캔들을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하려고 한다면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라인이.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고 추가 상승 시에 주차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차트에서 변곡 시기를 알려드린 것처럼 주차트상 어느 시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어느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시세 예측도 돌파를 할 경우에
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주목할 것은 10월 둘째 주 제가 지금 방송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월 둘째 주 여기서 보면 지금 10월 둘째 주면 다음 주입니다. 지금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에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마감이 됐는데 또 다음 캔들입니다. 이 다음 캔들에 고점과 저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캔들에 있어서 고점과 저점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다음 캔들에 있어서의 그 고점과 저점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 저점이 붕괴된다면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은 이전에 하락했을 정도의 저점 전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다음 캔들에 있어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을 붕괴한다. 주차트예요. 이거 1차트 아닙니다. 주차트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를 얘기하겠죠. 미국 기준이고요. 그렇다면 그게 붕괴한다면 이거는 뭐 이 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전 어떤 저점뿐만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그 당시가 진행이 됐을 때 추가로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다음 캔들의 저점과 고점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하는가.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번 주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일단 다음 주는 지켜봐야 된다. 일단 다음 주는 고점과 저점이 붕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주가 아니겠죠. 형성이 되겠죠.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 저점이 형성이 돼서 다음 주에 진행이 됐을 때 그럼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 주부터 이게 위에가 붕괴가 되는지 내려가는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 다음 주에 만약에 무너진다. 그 다다음 주에 무너진다라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간다. 다음 주에 올라간다. 그 방향성에 의해서 지금 단기간에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 반대 흐름 예측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저점에 있어서 이제 유라인과 유란이 있는데 저점을 깼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하락의 흐름인데 만약에 이 하락이 오히려 그 라인을 다시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는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하면 최종적으로 예측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만약 돌파 라인 또는 지지 라인 돌파한 이후에 예측대로 방향이 움직이지 않고 전환될 때는 그 전환된 라인을 따로 영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그 당시에 제가 적절하게 게재를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차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자, 이제 1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트의 모습을 보니까 수렴하는 모양이 됐네요. 그 모양을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뭐 이런 형태에 있어서 뭐 좀 짧게 본다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모양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렴된 추세선 돌파 방향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얘기되어지면 뭐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그게 제법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추세를 벗어나는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추세를 깨면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이 위에 추세를 깨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50% 이상의 신뢰도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세를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해서 어떤 세력을 이끌어서 반대 흐름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50% 이상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트에서는 급등락에 지나치게 민감한 매매, 1차트의 급등락에 지나치게 민감한 매매를 하신다면 스캘퍼 라면, 또 꾼이라면 모르시겠지만, 전문적인 꾼이라면 모르시겠지만, 프로라면 모르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로서의 투자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나 꾼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화면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1차트의 흐름이죠. 현재 1차트의 흐름에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화살표 표시한 게 있습니다. 화살표 표시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세의 변곡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뭐 2024년 10월 8일, 2024년 10월 9일, 2024년 10월 15일 해가지고 이렇게 변곡을 표시를 한 부분인데 신뢰도는 50% 이상입니다. 1차트상 보여주는 주요 시세의 변곡 시기 화살표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날짜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의 일정이 우리나라 증시 일정과 또 다소 다를 수도 있고 화살표에 나온 날짜와 실제 날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살표에서는 뭐 화살표의 날짜가 10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 증시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뭐 공휴일 휴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실제로 이 화살표가 10월 16일이 될 수도 있고 10월 17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에 나온 날짜와 실제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 드리려면 지정해 드릴 수도 있겠죠. 뭐 공휴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어떤 변동성을 고려해서 날짜를 센다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제가 개인적인 일도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상관없겠죠. 결론적으로 이 화살표가 있는 이 시기에 이 캔들이 도래한다면 해당하는 날짜 기준으로 시세의 변곡 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0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5일이 제가 화살표 변곡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어떤 휴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하루 미리어서 10월 16일이 화살표의 날짜가 되는다. 뭐 이런 차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차트에서 이런 화살표에 표시된 변곡 시기가 제가 신뢰도가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차트나 월차트에 비해서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화살표 변곡 시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고서 이 시기에 변곡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 시세의 흐름이 이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예측을 무조건 추종해서 예측 매매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이것만 보고 실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화살표 변곡 시기라는 것은 화살표 표시 날짜 전후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이다. 화요일 날 그게 여기에 시기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화요일 날 변곡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전 월요일 그 다음날 목요일이 변곡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진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꺾어진다는 어떤 변곡 시기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
분명한 거는 1차트보다는 주차트, 월차트가 신뢰도가 높고 1차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좀 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 변곡 시기가 한두 번 맞다고 해서 그걸 맹목적으로 추정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살표 변곡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 말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첫 번째 영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개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다면, 가장 주차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다음에 캔들의 고점과 저점,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고점과 저점 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결정이 된 다음 주에 그 주가 그 고점과 저점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 고점과 저점이 어느 방향으로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세의 어떤 방향이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하락의 어떤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전 이 저점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영상을 추가로 그 점에 업로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전망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업로드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